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반물능금으로 갈게요. 소택수의 반물능금이죠. 근데 이 두 작품 전부 다 시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지어본 사람 있나요? 없니? 이 불효자들? 이 불효자식들아. 밥을 지어본 적이 없나요 혹시? 다 전기밥도 쓰지 않아 지금은? 그쵸? 나는 집에서 가마솥을 쓴다. 있어요? 가마솥을 쓰다. 네. 집에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가마솥 없지? 전기밥솥이죠 여러분. 자, 한 번쯤은 좀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여러분들 계량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쵸?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밥통 안에 선이 있어요. 백미, 얼마 이렇게. 그 선에 맞춰서 질러오는 일반적이야.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숙련된 스킬이 있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감고 손을 눌러서 물을 부은 다음에 손에 어디까지 왔을 때가 적정량이다. 이게 밥을 재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작품의 내용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밥통에 그 선을 가지고 맞췄는데 이제는 어때? 이제 그런 거 너무 쉽게 하고 이제는 손만 가지고도 충분히 잴 수 있다라는 게 소재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밥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효자 너무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래야 눈 뜨시고요. 눈 뜨세요. 눈 떠.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키우는 분하셨죠. 계란말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나는 참고로 성공해본 적 없어요, 계란말이. 네. 되게 당황스럽다 표정이신데? 제가 원래 음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생식을 해요. 불을 잘 못 써서. 불을 못 쓰면은 생으로 먹어도 돼. 그러면서 경악스럽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자, 봅시다. 요건 이제 여기까지 나눠져 있지 않죠? 끊어서 읽어볼게요. 한 3줄 정도만 봐야겠네요. 제가 볼게요. 이건 뭐 나누기 애매하니까. 자, 반물능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건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오, 그쵸. 그 지금 이제 아직 손 안 썼어. 아직 하수야. 그래서 반물능금을 못 찾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당량의 물을 재성하는데 그 손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날은 너무 조금 들어가서 어떤 날은 밥이 질고 어떤 날은 밥이 되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 되다라는 말 딱딱하다라는 말인 거 알죠? 자, 그래서 반물능금 이거는 그냥 뭐 밥솥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비커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있더니니까 과거인 거 확인하셔야겠지. 자, 여러분 더가 쓰이면은 회상을 강조하는 과거 시제야. 잊지 마시고. 회상이 아니라 이거 지금. 자, 근데 반물을 못 맞추는 건 특이한 일인가요 혹시? 아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일상적인 일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일상적인 경험을 제재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 즉 뭐예요? 반물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서 손막이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난 이제 직접 물리적인 능금 없이도 딱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없이도 손막이, 손등, 손가락 주름까지 다 활용할 줄 알게 된 고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 즉 손등 주름에 어디를 맞추냐에 따라서 밥은 질어질 수도 있고 딱딱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라는 건 물의 위치, 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이 그래서 손등 중앙부터 중지까지 찰랑찰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거야. 지금 뭐하나 지금? 밥물을 재면서 계속해서 뭐야? 장난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도 생각이 나고요. 그쵸?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니은 지었으니까 현재형. 그러니까 뭐예요? 난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회상이죠. 그럼 내가 회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는 뭐야? 반물이죠. 그치? 반물 눈금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이 반물을 재면서 손에 찰랑찰랑거리는 물을 보며 할아버지도 떠올리고 그리고 소년을 전부 떠올린대. 소년은 누구야 여기서 지금? 누굴 것 같아 소년은? 나예요. 그치? 화자입니다. 그래서 어때? 화자는 한 끼라도 아껴 써야 돼. 그러니까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한 끼라도 덜 먹으려고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반물을 재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다음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어떻게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을 만들어? 그쵸? 그래서 원래 밥에 적정한 물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딱 맞춰서 넣으면 그 밥만큼의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몇 인분인지 물을 더 넣잖아? 그만큼 늘어나지. 왜냐면 죽이 국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밥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양을 늘리기 위해 물을 많이 넣은 거야. 왜냐면 집이 가난했기 때문인 거죠. 가난해서 한 그릇으로 먹어야 되는 거를 셋이 나눠 먹은 겁니다. 그쵸? 그랬던 과거죠. 그랬던이니까 문현동은 어디예요? 진영이죠. 구체적인 진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화자의 어린 시절에 살던 공간인 거죠. 그치? 화자는 어릴 때 문현동이 살았다. 구체적인 진영을 언급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문현동에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손을 가지고 물 눈금 맞추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손을 가지고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주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맞추고 있죠. 그러면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그러면서 현재의 내 손을 보는 거야. 근데 현재 내 손은 어때? 주름이 많아. 그랬다는 건 뭐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나의 손마디를 보면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리는 건데 여기까지 올라온 노력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일찍 철이 들어서. 왜 철이 일찍 들었겠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일찍 철이 들고 금방금방 살아가야 됐던 거야. 그쵸? 슬픈 귀 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가난해서 봉지쌀을 바닥까지 다 털어내야 됐던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쵸? 근데 소리적, 청각적 인지 사용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탈탈이라는 음성상징어 확인하시고, 그쵸? 그래서 음성상징어 그 중에서 의성어적 그리고 청각적 인지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얘와의 차이점은 뭐다? 시각과 청각의 차이다. 그거라도 들려올 듯 했대. 왜냐? 내가 내 손을 보면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까 그때의 청각적인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뭐했다? 손을 많이 쓰면서 고생했어야 했다. 즉 화자는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그러니까 내 손은 뭐예요? 주름. 맞아요.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이 바로 내 손의 주름인 거야. 그건 뭐야? 화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력이고, 그쵸? 그거 보고 있는 거야. 화자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뭐야?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다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얼굴보다 먼저 눈썹?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 손이 먼저 상해요. 어쩔 수 없이 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내가 얼굴 생긴 거에 비해 그러니까 실제 나이에 비해서 손이 더 늙어버린 거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쵸? 가난했으니까. 오락가락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 작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거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당연히 화자가 등장할 거고요.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어디에 있어요? 내 손가락 마디. 그쵸?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화장, 표면에 드러난 화장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뭘 보고 있어? 반물 눈금을 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집중해서 뭘 보고 있어? 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 중에서도 나의 손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손의 특징은 뭐야? 주름이 좀 있어, 그렇지? 이 손은 어때? 주름이 많은 손이야. 왜 주름이 많아? 그렇지? 이 주름이 많다라는 거는 고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럼 이 고생의 이유는 뭐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의 주름진 손으로 방물을 맞추면서 주름을 보면서 아, 내 손이 이렇게 된 건 내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로 회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어린 시절인 거예요. 얘가 누구야? 소년. 얘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더불어 누구도? 할아버지도. 그쵸? 할아버지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다? 이들은 가난했다. 그쵸? 그래서 이 고생은 뭐다?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거는 화자가 떠올린 과거, 지금은 뭐야? 현재. 나는 지금 밥솥에 물을 맞추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손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 주된 내용은 나의 어려웠던 시절인 거다. 매개체는 당연히 손 반물 눈금을 맞추는 손인 거고요. 그렇죠? 상황은 반물 눈금을 맞추는 상황.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주름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 우리가 얼굴에 비해서 주름이 많다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긍정적으로 인식해. 전기밥솥에는 없는 게 나한테는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저녁에 반물을 맞추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봐. 그리고 나서 뭐야? 이렇게 살아온 거 가치 있었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경어체가 안 쓰였어. 그 말은 무슨 말? 상대 높임이 안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주로 시제 위주로 좀 잘 보세요. 왜냐면 높임은 거의 안 쓰였으니까. 그래서 시제 위주로만 좀 잘 보시고. 자, 작품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수능적 구조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순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중간에 과거가 튀어나오잖아. 그쵸?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도 떠오른다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역순행까지라고 보기 좀 그렇고, 대충 회상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회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회상의 매개체를 떠올려야 한다는 거고요. 문법적으로는 뭘 확인해라? 시제를 확인해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회상의 매개체 떠올릴 것, 문법적으로는 시제를 떠올릴 것.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청각적이었죠. 이 작품은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뭐 음성 상징어가 드러난다.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청각이 되려면은 뭐여야 돼?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타이탈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구체적인 지역.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 아, 진짜 힘들게 살았나 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 행위라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행위를 통한 회상, 일상적 행위를 통한 자기 위안, 이런 것들. 저희도 정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받은 유인물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면으로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 응용될지 잘 고려해 보시면서 이게 출제됐던 당시의 모의고사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번역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뒷페이지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시냐?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 네, 한 페이지짜리. 241페이지 다음 장에 있어. 네. 시간 문학 갈래복합이니까 5분 드립니다. 5분 동안 풀어보세요.